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책 읽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책은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정혜신이라는 작가는요, 그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하신 이제 그런 분이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한 경험 30년 가까이 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책을 내신 것 같고요. 적정심리학이라는 말은 따로 이제 있는 말인 것 같진 않고, 지금 이분이 어떤 적정한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꾸듯이 적정한 어떤 심리학도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치유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적정심리학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러한 그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어떤 상대방, 당신, 상대방의 그 지금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 지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우리는 아픈가? 이 이야기는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과연 공황장애라는 것이 어떤 건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겪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생각보다 상당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플까? 여기서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기는 내가 흐려지면,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든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질 때, 또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나는 병든다는 거죠. 공황 발작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버둥거리며 보내는 모르스 부호 같은 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스타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강력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 삶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하면, 또는 그 신념에 뿌리 깊은 흔들림이 생겼을 때, 그건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죠. 그럴 때 공황 발작을 느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사람이 내가 옳다 이런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CPR. 이거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듯이 마음에 그렇게 아주 당장 어떤 치유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그 심폐소생술과 같은 그런 절차로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야 되는, 그 마음의 병에서 빨리 어떻게든 좀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사회적 공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상대방이 원하는 역할에 완전히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아주 급격하게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의 외주화, 남에게 맡겨버린 내 마음. 책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가 86페이지인데요. 감정도 그렇다. 슬픔이나 무기력, 외로움 같은 감정도 날씨와 비슷하다.
감정은 병의 증상이 아니라 내 삶이나 존재의 내면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울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고 단단한 벽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 반응이다.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는 벽, 하루는 24시간뿐이라는 시간의 절대적 한계라는 벽 앞에 있다. 인간의 삶은 벽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울은 질병이 아닌 삶의 보편적 바탕색이다. 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말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면 너 우울증인 것 같아. 병원에 가보자. 해서 어떤 약물 치료받고 사실 우리가 그 정신과 상담 가면 말로 상담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요. 간단히 말하고 우울증인 것 같은 그 몇 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렇다 하면 바로 약물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 없다. 필요가 아니라 우울은 스스로 내 삶이 예를 들면 여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음 퇴직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런 우울감이 오고 그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너 우울해? 우울하면 일단 이 약 먹고 안 우울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요 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또 내가 희미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서도 더 폭력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찾아봤더니 정말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 있고 조용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뭐 요런 얘기들도 여기 인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충조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충조평판.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공감.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공감인데 여기서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보고 당신이 옳다 그러길래 사실은 내가 지금 나의 힘듦을 좀 이해받고 싶었는데 이 책은 그렇게 나 스스로 성찰을 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감을 하는 것도 내가 무조건 그냥 다 들어주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 노동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 관계를 끊는 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자는 여기 170페이지예요.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 너도 마음이 있지만 나도 마음이 있다는 점. 너와 나는 동시에 존중받고 공감받아야 마땅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공감적 관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관계를 끊는 것이 너와 나를 동시에 보호하는 불가피한 선택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여기 설명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자극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끄덕끄덕 공감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나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저는 좀 끌려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끊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여기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약간 좀 용기를 얻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4장이 경계 세우기라고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을 주고받는 일에서도 관계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너인지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93페이지인데요. 상대방은 힘들고 다급해 보이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란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도 우선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개입하는 것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 같다. 둘 다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까지 같이 물에 빠지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자꾸 목표가 계속 바뀌고 하고 싶은 일도 바뀌고 그런 걸 보는 엄마들은 또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직업을 이걸 했다가 또 다른 걸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234페이지입니다. 계속 바꾼다는 건 흔히 생각하듯 게으르거나 끈기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기를 찾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고민 속에는 왜 나는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오래 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늘 함께 들어있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당사자는 그런 자신에 대해 남보다 더 많이 자책하며 생각한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는 마라. 같은 강요는 아이의 퇴로를 막고 철창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부모님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 실전.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심으로 궁금해야 질문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과 꼭 똑같이 느끼지 않아도 된대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나도 너와 똑같이 슬퍼. 너와 똑같이 화가 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낀 것을 상처받은 아이에게 온 체중을 실어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굳이 사과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나중에라도 몇 년이 흐른 후라도 그것을 온 진심을 다해 체중을 실어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서로에게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공감이 상대방도 치유하지만 또 나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일단 성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요. 오랜만에 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진의 책 당신이 옳다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